10월 4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장기 연휴를 끝내고 오늘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개장을 하는데 추석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급락이 나왔고 증시 주변 지표들이 정말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수준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은 IMF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그리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 결의안이 다이렉트로 정말 초고속으로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45일 뒤에 일어날 이 임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채 금리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금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리면은 일단 투자에 대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주식 시장은 채권 파생 시장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채권 파생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국채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과 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가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주식시장은 더욱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상승은 결국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치우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제 머니마켓 펀드, MMF라든가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뭐 달러를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보다 이런 주식시장 외의 투자처의 메리트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사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국채 사면은 여러분들 4.8%에서 5% 네, 주는데 수익률을 발생시키는데 굳이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형 투자들이 좋아하는 뭐 배당주라던가 이런 뭐 빅테크 업종들을 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락이 나왔고 이런 기조들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시 기초차를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뉴욕 증시의 영향에 오늘 국내 증시가 사실 주말 동안에 좋은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2차전지 관련된 이슈는 제가 어제 올려드렸지만은 네, 뭐 캐터필러 앨범 아래 협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이 정부의 2차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전업태도 지금 이 커팅 엣지 슈퍼 컨택터라는 곳에서 네,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LK 이 국으로 좀 우리 재료를 조금 넣어서 네, 우리가 약간 변형해서 했더니 또 초전도성이 나타나더라. 뭐 약간 네 나타나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초전호태 관련된 테마에 불을 지피면서 이거 테마나 한번 공략해볼까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 정도의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될 건지도 좀 의아해집니다. 네,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라서 유가도 떨어졌어요. 원래 시장이 좀 안 좋고 뭐 국제유가 오르면은 뭐 우리 훈구석을 산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피날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모든 이제 곡물이라던가 네 곡물, 뭐 유가 이런 것들은 다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은 그런 다른 지표들은 다 떨어지거든요. 투자처가 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쉽지 않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 달에는 악재가 10개였다면은 10월 달에도 악재는 그대로예요. 호재가 이제 하나 두 개 더 나온 건데 그 시장을 뒤집을 만한 재료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쉽지 않은 시장 네,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차라리 한번 조정 나와서 시정 털고 제가 신용이 계속 20조 원이 안 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정 한번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이슈도 국내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쉽지 않다. 오늘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네, IMF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JP 모건은 7%대 금리 지금 대비해라. 지금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될 거고 연준이 지금 금리를 안 올릴 거라 생각을 하지 마라.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헤즈번트가 지금 이건 지난주부터 나왔죠. 이 숏
포지션에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300억 달러 규모의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 UBS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런 뭐 정치적 리스크 외에도 파업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네, 자동차 파업도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보건의료업계도 7만 5천 명 이상이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작가 파업이 어느 정도 완화되자마자 다른 업계에서 파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파업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대선 1년 남았잖아요. 미국이 1년 남았는데 이제 이러한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카르텔이라고 하죠. 좀 안 좋은 말로. 카르텔에서도 야 우리도 지원해줘. 민주당 공화당 너희 완전히 팽팽하네. 야 우리 지원 없이 너희 다음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겠어? 지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반복될 거다.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 연방정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돈 너무 많이 풀었어. 네, 이 포퓰리즘 정책을 한번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돈으로 이제 표를 사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업은 계속 장기화 될 것이다. 네,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미국 자동차 노조에서 제시한 거를 받아들이면은 자동차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남지 않을 건데 이러면 세계 시장에서 결국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 기업들이 결국 파업하게 될 것이다. 네,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돈으로 이렇게 표를 사는 행위는 결국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지금 보고 있죠. 그걸 느끼고 있죠.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웃긴 게 지금 미국이 그 LNG 최대 수출국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가스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LNG를 미국에서 많이 사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렇게 LNG산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최근에 호주에서는 셰브론에서 파업도 나왔었고 결국 우리나라도 다 LNG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가스값이 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근 이 2, 3년 동안에 전체적인 에너지 이 소비자 가격이 소비가가 50% 이상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전기세라든가 가스값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중국 내년 경제 성장률이 또 하향했고요. 세계은행에서 네, 죄다 쉽지 않아요 지금. 네,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이 뭐 지금 가계부채가 뭐 5년간 26개국의 최대 증가폭이 나는데 이게 가계부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업부채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은 파산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거 못 잡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뉴스를 보세요. 경제 위기란 말을 합니까? 1998년, 2008년 지금 20년 단위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런 말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기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또 위기를 몰라. 백화점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우리나라 이번 연휴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여행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또 보면은 네, 아직은 우리나라들이 체감하지 못한 이걸 체감하는 순간 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주식시장이나 기업들의 파산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IMF 나가기 거의 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뉴스 쏟아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순간 이거는 우와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뭐 X됐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못 느껴요. 얼마나 시장이 안 좋아, 얼마나 지금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네, 지금 특히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은행은 잘하고 있어요. 총재를 잘 뽑았는데 네, 금융이 금감원이 문제입니다. 전혀 지금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크게 위기가 되고 있다. 특례기업 상장기 10개 중 6개가 공모가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 대형주 30위 정도로 딱 한번 차트를 켜서 한번 하씩 보세요. 이게 우상을 할 수 있는 과연 지수와 차트인지.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든 경영TV에서 모아가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저는 이거 삽니다 하는 새끼들이 문제란 겁니다. 지금 위기를 지금은 말해야 되는 게 맞는 시장이다. 물론 뭐 이렇게 위기를 얘기할 때 올해도 그렇잖아요. 올해 초에도 위기를 얘기할 때마다
시장은 올랐지만은 그때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또 그때는 맞고 또 지금은 다르다. 네, 그래서 뉴욕 증시 어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고 개별적인 종목 이슈들 이 좋은 이슈가 나와도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네, 이런 오늘 일정이 있어요. 정부 일정이 이제 CBDC 활용 테스트 계획 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실 전 이거 개인적으로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CBDC 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네,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은 워낙에 땅도 넓고 아직도 의료 지폐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근데 현금도 많이 쓰죠. 뭐 일본도 현금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금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도 이런 걸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네, 거의 뭐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 비교군을 보면은 큰 차이도 없어요. 조금 이제 신용 리스크가 약간 줄어든다는 점. 근데 그거 빼고는 이거 바꾸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핀테크를 잘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전산화가 잘 된 국가가 없습니다. 네, 여담으로 뭐 우리나라랑 일본이나 아직 공무원 글로벌 이제 OECD 국가들을 비교하면서 야 우리나라 아직 OECD 국가들이랑 비교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땅덩이가 좁은 나라인데도 전산화가 이렇게 잘 되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 CBDC 이런 거 해봤자 뭐 누구한테 좋습니까? 네, 금융권한테 좋은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매도 전산화 나으세요.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일정이 있으니까 네, 일정이 있으니까 CBDC 관련 테마주들 이제 뭐 KCT 한네트가 대장주고 뭐 최근에 푸른 기술도 뭐 이제 관련 테마들이 엮이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한번 추가적인 탄력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초전한테 관련된 테마주 뭐 조금 더 자료 제가 막 모으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 뉴스 보고 그냥 치웠습니다.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좋은 이슈가 네 지금 정부가 한국 이제랑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투자를 이달에 협상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투자할 건지 이제 MOU에서 본격적으로 국가 간에 서명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이슈들 좀 대유위니아 그룹이 쉽지 않죠. 네, 기업 파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대유위니아 그룹만의 문제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재무제표 그지 같은 회사들 내년 상반기 때 개박살 날 겁니다. 네, 조심하셔야 된다. 종이장사, 전환사채 발행하고 하는 업체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증시는 중국증시 이번 주 내내 휴장을 하고요. 한싹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CBDC 관련된 이슈로 같이 엮이게 되면은 나쁘지 않게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오늘 뭐 한싹이나 한번 단타를 쳐야 되나요? 최근에 신선한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던데, 네, 이 정도까지 이슈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네, 9월에 넘어서 10월 달에도 약세장은 이어질 것이다. 다만 9월 달처럼 막 폭락이 나오긴 하진 않겠죠. 왜냐면은 9월 달에 하락폭이 역대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다만 시장을 뒤집을 만한 반전은 없어요, 여러분들. 네, 제발 네, 책팔이들 조심하시고 지금 시장은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좀 고민하게 되면서 장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